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히 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출처부터 밝혀드리는데요. 이 자료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위해서 발간한 자료고 공개된 자료라서 시설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 활용하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노인복지 생활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 자료를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DF로 발간된 자료라서 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요 내용 발간된 내용 그대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요거는 끝 페이지고 요건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책자로 만들 수 있게끔 했지만 이거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쓰지는 않고 다들 출력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노인 학대를 신고받았다면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해서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이관문서를 작성하여 노인 거주지 관할 지역 노보에 연계 이관합니다. 노보라고 되어 있는데 노보를 어디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노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노보라고 하니까 노보? 딱 생각이 드는데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첫 페이지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는 1577-1389 또는 110번 또는 129번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죠. 1577-1389, 110번, 129번으로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을 보니까 노인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고요. 노인 학대 현황은 이제 1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11년부터 15년까지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증가를 했다는 거. 그리고 16년이 되어서는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노인 장기요양 시설도 늘어나고 종사자도 늘어나고 노인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학대 피해도 늘어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교육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지만 노인 학대의 그 피해 수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에 돼야 되겠죠. 이 학대 피해 노인 수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학대 유형을 보면은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이면은 10%잖아요, 10%. 그래서 보니까 전체 노인 중에서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도 30%, 또 방임하는 것도 11%, 유기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다. 왜냐면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가? 라는 답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해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요런 시설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런 걸 얘기하죠.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당연히 노인학대를 발견했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또 더불어서 법에서도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요즘 신분 노출하게 되면은 수준 낮은 기관이죠. 만약에 경찰서에서도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 만약에 그 가해자 측에 노출됐다,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노인 학대를 발견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 신고했는데 신분이 가해자 측에 노출이 됐다든지 또는 신분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다고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제대로 일하는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신고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노인학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노인학대의 특성은 지속적이다. 문제가 있죠. 복합적이다.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고, 반복적이다. 또 모르게 은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니까 신체적 학대, 때리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말로 하는 것도 요즘에는 언어폭력이죠. 근데 신체적으로 가하는 거니까, 또 뭐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시켰다든지, 약물 및 주사 강제로 복용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한번 키워봤는데, 이어서 계속 보시죠. 정서적 학대도 있죠.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다. 또 반말, 눈을 맞추지 않고 뭐 욕설하는 그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면은 성적 학대가 있죠.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다. 또 경제적 학대. 아예 그냥 돈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또 방임하는 거, 자기 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그냥 방치시켜 놓는. 그래서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서 야위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또 유기해버리는 거. 그냥 노인, 요즘에는 그 요양원에다 유기하고 돈도 안 내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다가도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저는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서산 톨게이트 나가기 한 전, 그러니까 어디쯤이었냐면 그 당진 부근이었어요. 당진에서 서산 그 중간쯤에 서해대교 건너서 당진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제가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 나와서 그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서해대교를. 아니,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를.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비상등 안전하게 이제 차를 그 도로 바깥에다 세우고 그 할머니를 가서 뵈니까 치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서해안 고속도로에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를 보니까 진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도로인데 사람이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그 고속도로에 계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이 노인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이 그렇게 밖에 계시니까 얼른 빨리 차에 모시고 그때의 어디 톨게이트였더라 그 고속도로 사무실에다가 어르신을 인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그때 이제 좀 유기된 어르신 아닌가 좀 걱정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도 이거는 굉장히 큰 노인 학대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가족 갈등이 있는데 가족 갈등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로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다.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볼까요? A 요양보호사는 중증 치매를 앓는 비노인이 비위관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 없이 양손의 억제대를 사용했다. 여기서 문제는 요거죠. 사전 동의 없이.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얘기했는데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 없이 그냥 묶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시간도 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서적 학대도 이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뭐라고? 어르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 노인과 B 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 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로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여기서는 반말 섞인 말투 문제가 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처 방안으로 노인들 중에는 청력이 약해지거나 인지력 저하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노인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좀 우리가 그 말할 때에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면 부드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들었을 때는 호통치는 것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듯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학대인데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 입소자 목욕 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 사무국장은 직원 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호자는 여성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 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 어르신의 목욕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남자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 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여기서 가능한은 빠져야 되겠죠.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 서비스에 배치하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력 부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인데 인력 부족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남자 요양보호사가 그것도 힘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급여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서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적인 얘기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 서비스에 배치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지 않게끔 적절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 요양보호사의 진입을 최대한 열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나왔네요. 입소 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빼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동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자 어르신을 한다든지 여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어르신을 목욕시킨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 빨리 개선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경제적 학대 보겠습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이다. 요즘 시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디 시설이길래 그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도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간보호인가요? 주간보호 시설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노인이 직접 자기 재산과 그런 통장 관리 이런 것들 소유물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르신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그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착취를 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착취합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양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보호를 받게끔 해드리는 데 있어서도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재산 분배 때문에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학대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에 속하려면은 어르신의 재산을 다 착취해버린다는, 이런 걸 학대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산을 착취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르신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방임을 보니까요,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해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방임에 대한 건 고독사죠. 뭐 누가 뭐 여기 나와 비의도적이란 건 그렇죠. 비의도적인 거죠.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다. 방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고독사 하는 분들의 보호자들은 다 방임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혼자 뭐 고독사 하고 싶어서 고독사 하는 겁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나 혼자 그 방 안에 놓여져 있었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네. 뭐 이거는 시설에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되는 그 케이스는 좀 아닌 것 같고, 시설에서 방임이 이루어지기는 좀, 방임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건 뭐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방임은 그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어르신을 그 직접 모시지 않고 그냥 주택에다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냥 어르신 혼자 생활하게끔. 그런 상황인데 뭐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들이고,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노인 혼자 놓여진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뭐 방임이나 유기나 비슷비슷하지만 노인을 버리는 행위죠. 이 말이 됩니까?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옛날에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했죠? 네, 고려장. 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려장이다 라는 게 이제 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A 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대처 방안 한번 보고 싶네요.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된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연락은 받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만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뭐 부분 방임인가요? 아니면 기관에 전화는 안 받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만 내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일부 유기인가요? 글쎄요. 이런 분들 많죠. 시설에다 그냥 어르신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비용만 납입하고 비용 납입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연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이 유기에 해당된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다도 유기했던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자, 노인학대 어떻게 신고 접수하나요? 신고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나요? 신고 시 학대 정황에 대해 파악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자 관련 정보가 있는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죠. 신고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뭐 만약에 첫째 큰 오빠가 부모님을 학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고한다. 근데 보니까 이 신고자는 학대 피해 노인과 뭐 부모와 딸 관계일 수도 있죠. 또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어떻게 알았는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고자의 욕구,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 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 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그러니까 신고자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런 거죠. 신고를 하는데 내가 지금 신고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을 뭐 딴 데다 보호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 행위 자체가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관련 정보, 뭐 학대 피해 노인의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지, 학대 피해 노인의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대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에서 학대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라는 거죠. 뭐 물론 이런 거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정보다. 그러나 학대가 있는 시설이나 학대가 있는 장소나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 관련 정보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학대 발생 여부, 뭐 유형은 뭐고, 학대 정도 및 심각성, 학대 발생 일시, 학대 발생 장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설 관련 정보. 만약에 노인 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정보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학대를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신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관시 필수 전달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학대 신고를 할 때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이건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는 거니까 요거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작성할 내용이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 노인으로서의 보호 조치와 범죄 피해자로서의 보호 조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보호조치법의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고, 노인 학대로 인한 형사 절차 진행 관련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 피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 피해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 피해 노인 지원 관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런 법이 있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노인 학대 신고기 때문에 노인 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니까 A노인의 보호자는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가 L튜브 환자인 A노인에게 저녁 유동식을 제공하지 않고 굶긴다며 학대 신고를 했답니다. 최근 시설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게 경위서만 받았을 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A노인이 계속 식사를 거르고 있었답니다. 학대 신고를 굶긴다고 학대 신고를 했는데 경위서만 받고 끝날까요? 안 그럴걸요. 신고를 받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이 동행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CCTV를 통해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학대 증거까지 발견했다. 그동안 시설장은 노인들의 손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하는 행위, 계약서의 부당조항 제시 등의 노인 학대를 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취한 시설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노인 학대 및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에서 끝나지는 않겠죠. 폐쇄 아니면 영업정지 네. 아니 또 더불어서 판수 뭐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네. 그런 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학대는 안 되겠다. 이 굶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상식 이하의 시설이지. 이런 게 만약에 신문 기사에 나오면 이런 댓글이 달리죠. 뭐 제가 그런 댓글 다는 건 아닌데 똑같이 굶겨라 이런 댓글 달리잖아요. 그만큼 어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사례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문제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전용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31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18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는 거고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피해 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 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다.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 노인보호 지정 양로시설에 입소하여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입소 의뢰된 학대 피해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 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양로시설 요즘에 있나요? 네. 실버타운으로들 많이 운영하시고 양로시설 거의 운영들 많이 없어졌죠. 근데 양로시설이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양로시설에서 지정된 양로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독, 신체, 정신적 문제 등 치료를 연계해서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학대 행위자 상담인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 피해 노인 상담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한다.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제거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노인 학대 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 행위자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권고. 노인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거죠. 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고 있다.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혼 절차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해서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신고 의무자인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하여야 되겠습니다. 1577-1389 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시면 되겠고 신고한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먼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상처가 심각하거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노인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공동 대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다.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되겠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에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잔존 능력은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은 시설 내 노인학대의 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대 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되겠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 피해 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학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도 안 되겠다. 시설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를 반영해서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 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 피해 노인의 후속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데 위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시설의 시설장은 대부분 아웃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 이루어지면 시설은 운영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가 돼야 되겠고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또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해서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노인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돼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과정이 있고, 노인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소개인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이거겠죠. 특히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노인 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체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업 내용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 예방 교육사업,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좀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제 이런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들이 이런 내용을 교육을 받아서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에 형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홍보 사업도 하고 있고, 체계 구축 사업,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노인 학대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신고를 받았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이렇게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정보를 파악하겠죠.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어떤 학대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용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관한다고 하네요. 파악한 신고 내용을 학대 피해 노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조용히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관을 받은 이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접수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를 하고, 만약에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이 됐다. 이미 현장 조사 나갔으면 그 노인학대 사례가 해당이 된 걸로 나간 거죠. 판정이 나겠고, 그래서 사례 평가하고 이제 이 학대에 대한 학대를 받은 노인의 서비스 계획이나 그런 제공 방법들을 이제 수립한다는 것이고,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 관리에 다시 집중한다라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들이 전용으로 쉴 수 있는 쉼터,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이다. 그래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 그리고 또 학대 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서는 총 6개월 이내로도 된다. 그리고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해서 입소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지정 양로시설로도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고 뭐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와 프로그램 진행 뭐 그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있네요. 자, 노인 학대를 하게 될 경우에 처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노인의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노인에게 신체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유기, 방임, 노인에게 구걸을 시켰거나 또 폭언, 협박, 위협, 정서적 학대, 또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징역, 벌금 다 그런 겁니다. 또 노인의 재산을 착복했을 때, 또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했을 때, 또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또 이런 부분들. 또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내가 보기에도 저건 노인 학대야.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500만 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상황에 녹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같이 동조되어져서 그 학대를 말리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학생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 잘못된 일을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분명히 내 양심에 저건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엔 용기가 없어. 용기가 안 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학대임에도 그게 양심적으로 학대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신고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이 교육의 핵심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노인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가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복성 신고는 그거에 대한 방편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달라. 시설에서 학대를 한 게 아니에요. 학대를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시설 관리자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 그만두고 그냥 본인 의지로 또 거기서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갈 때 엄포를 놓쳐. 내가 나가서 신고하겠다. 뭐뭐뭐 신고하겠다. 같이 있을 때 분명히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죠. 회사, 시설을 그만두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가 나오니 또 조사가 강압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옳가져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참 어렵겠다. 그 상황 자체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신고가 들어가고 또 그 허위 신고를 증명해내야 되고 또 그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게를 실어서 들어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PD 수첩을 보니까 성폭행을 했다고 그랬나요? 성폭행을 했다는 것 같죠? 아마도 그 장애가 있는 여성을. 그래서 이 남자가 구속이 되는데 가정에 있는 아저씨였거든요. 그 50대 정도 되는. 근데 본인은 그날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 성폭행 피해자하고 관계도 없고 그리고 본인은 알바이 듣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 그리고 보호자의 진술만 듣고 그 사람을 감금하고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을 해서 뭐 징역을 살게 하고 징역형을 내리고 그게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냥 얽혀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PD 수첩에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 근데 지금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관리자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이거 시설 그만두고 나가면서 당신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나가가지고 무고로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고에 대한 부분만 안내가 돼 있는데 만약에 무고로 신고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정말 한번 나쁘게 표현할게요. 그냥 당신 한번 여기 시설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가가지고 뭐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막 만들어서 얘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고 관계 공무원도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혐의였다. 없던 일이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신고 의무자를. 그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또 어떤 그 법적인 그 제재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무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그래서 지금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거 여러분들 자제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시설에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학대가 분명히 저건 학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안내가 나오는데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다 포함해서 여기 이런 데로 전화번호가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 한번 쭉 보시는 걸로. 네. 저희는 경기 어디 갔죠? 경기 북부. 서부네요. 경기 서부. 김포시. 네, 김포시도 여기 있는데 김포시가 03인 거 보니까 부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032683이면 부천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들도 전화번호가 쭉 안내돼 있죠. 전화번호
네, 확인하시고요. 뭐 다시 한번 짚어서 얘기할 부분은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시설이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인데 대표번호 중요하죠. 대표번호. 다시 한번 짚어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는 몇 번이요? 1577-1389 1577-1389 1577에 흥해만 기억하지 마시고 1577-1389도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110번이나 129번으로도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1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5분 정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5분간 정리를 할 텐데 뭐니 해도 우리 그 노인 학대의 유형, 네, 노인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 방임, 또 방임, 또 경제적 학대, 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만약에 우리 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즉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1577-1389 번호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로 신고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 그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는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 신고가 잘 이루어져서 노인 학대 피해가 사라지도록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그런 내용들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사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꼭 반드시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셔서 이런 노인 학대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또 노인 학대가 적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에서 다 함께 같이 힘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 이 노인 그 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실제로 노인 학대 때문에 그 폐쇄 조치를 받는다든지 또는 영업 정지, 또 환수, 또 그런 시설에 대한 그 행정처분을 받았던 또는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나서서 그렇게 그 처분을 받았던 그런 시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참 이 많은 노인 시설들이 있는데 그 노인 시설들에서 실제로 진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깨달았던 부분이었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또 생기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구제하고 또 보호하고 그런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보면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예방과 또 노인 학대 피해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오늘 교육한 게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덮어두지 마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칠게요. 네, 이 전화번호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1577-1389번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